오늘은 시드니 루맥 감독의 57년작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한 사건의 배심 과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하는 등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위대한 영화로 꼽히곤 합니다. 많은 리뷰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토론 과정을 모범적인 민주주의로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비틀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얼마 없어서 줄거리부터 설명할 거니까 영화를 이미 보셨고 배심제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본격적인 분석이 나오는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제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합의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제에서 판사는 유무죄의 결정자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심판의 역할과 배심원단이 유죄로 결정했을 때 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화에서 판사는 본 사건이 유죄라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당부합니다. 그 신중함은 배심원 개개인이 견지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합의주의라는 원칙에 의해 구성된 집단의 신중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법제도는 죄가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제는 배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면 유죄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판결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바꿔냅니다. 물론 계속 결론이 안 나면 다수 의견을 따르지만 합의가 나올 때까지 논쟁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배심원들의 첫 투표 장면으로 이를 표현합니다. 배심원 대부분이 유죄 의견인 걸로 보이자 빨리 투표로 만장일치를 확인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8번 배심원은 무죄에 투표하면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최소한 토론은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단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배심원의 직무를 등장인물과 관계에게 환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배심제의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곧바로 손을 드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다가 손을 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는 배심제가 오히려 개인의 무책임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한 명의 판사가 사형을 결정하면 그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판사 혼자의 것이지만 12명이 결정하면 각 구성원에게는 11개의 알리바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화에서는 야구를 보러 가야 해서 빨리 끝내자는 사람, 역할 자체를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곧이어 배심원들이 각자의 근거를 말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사건의 정황과 재판 과정이 제시됩니다. 검사 측이 재구성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혐의는 18세 청년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정황 증거는 이렇습니다. 청년은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았고 전과 5범이다. 아래층에 사는 노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봤더니 피고인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에 사는 여자가 창문을 통해 사건을 목격했다. 흉기인 칼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며 상점 주인이 피고인에게 팔았다고 진술했다. 정황적인 것부터 꽤 직접적인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8번 배심원이 흉기와 똑같이 생긴 칼을 구해서 내놓자 묻은 의심이 시작됩니다. 배심원은 한 명씩 증거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의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무책임한 인물들과 이성적인 인물들을 모두 돌파하기 시작해서 유죄에 대한 확신에는 슬럼가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토론을 편가르기로 보는 진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11명이 유죄를 확신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이 영화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로지 대화만으로 영화를 끌고 가는데요. 12명의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 부여된 구체적인 캐릭터와 역할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간과 대화만으로 구성된 영화를 그랜드 호텔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쓸 수 있는 도구가 대화밖에 없어서 옛날 영화든 요즘 나온 영화든 비슷한 세련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건 미적 측면이 아니라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영화를 처음 보면 이 영화가 무작위 시민이 모여서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배심 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가 운영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한다는 것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이름이 아니라 배심원 번호로 부르면서 보편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민적 책무라는 단순한 도덕 원칙에서부터 다수결에 우선하는 합의주의의 정당성까지도 다뤄집니다. 슬럼가 소년인 피고인과 의심하는 8번 배심원은 각각 다른 의미에서 소수를 상징합니다. 흔히 정치적 소수라고 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작품은 사회적 소수자인 피고인에게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배제에 의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수가 소수를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 제도는 형식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번 배심원의 소수성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라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의심을 한 것은 한 명뿐이었지만 배심원 다수가 합의라는 제도 자체를 존중했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대사회에 상당히 많은 제도가 법적 강제가 아닌 관습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다수 집단이 소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는 당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 제도들은 무너지고 법에 근거한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분석이어서 짧게 요약해봤고요. 제가 보는 이 영화의 핵심은 감독이 관객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있습니다. 영화는 배심원들이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법정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등장인물과 관객 모두를 무죄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그 청년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또 다른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의 결론으로 쏠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유죄를 주장한 배심원 일부가 부당한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투표 결과가 11대1에서 0대12까지 역전되는 과정에서 관객은 주인공이자 유명 배우인 8번 배심원을 응원하게 되고 무죄 축으로 합류하는 배심원들과 함께 무의식적인 진영 논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범인이 절대 아니며 사회적으로 희생된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확실한 유죄에서 의심의 영역을 넘어 확실한 무죄로 바뀌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은 여전히 진범을 놓아준 실패자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배심원들을 영웅화하면서 의심의 영역을 기정사실로 인식시키고 더 이상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사법의 영역에서는 확신이 100%일 때 유죄를 선고할 뿐 0에서 99%까지는 모두 무죄고 그래서 영화상으로는 이런 극단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사법제도뿐 아니라 민주주의 전반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0에서 100 사이 어딘가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정치지만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발생하면 100과 0만이 남게 됩니다. 옳은 결론을 향한 논쟁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다면 다수결 원리에는 승리한 의견과 패배한 의견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유죄에 대한 확신을 악마화하면서 무의식 중에 주인공의 입장에 의심의 영역을 넘어 승리하기를 염원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사고 그 자체가 반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영화를 현재로 가져와서 조목조목 빗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말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이런 감상을 의도한 건지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느낀 건진 모르지만 예술의 해석은 자유인 만큼 제가 들었던 생각 그대로 리뷰해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이 리뷰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반추하기 위해 한번 보시는 건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왓챠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토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